안녕하세요. 저희는 무구미술학원 석구쌤 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무구미술학원의 석호입니다. 여기 이제 고3 친구들하고 재생 친구들을 좀 모아봤는데 선생님들이 직접 풀어줄 수 없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궁금증을 언니들이 대답해주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저는 형태력이 안 좋아서 형태력을 잘 뜨는 방법이랑 사물의 구조를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알고 싶어요. 형태력을 키우려면 평소에 연습이 정말 중요한데 형태 연습을 할 때도 무작정 그림을 따라 그리지 않고 너가 그 형태 제시물의 사진을 보면서 구조를 파악하고 기하도형화해서 그리는 것도 중요해. 그리고 사물이 너무 어려우면 그냥 그 그림에서 안 틀려 보이게끔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연습을 통해서 그냥 사물 형태를 외우는 것도 방법이야. 그리고 이제 평소에 사물을 바라볼 때 기초 도형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리는 사물들은 대부분 기초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형태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아요. 저는 선재를 잘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일단 먼저 그림 안에서 선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재가 나오게 되면 그 물성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 예를 들어서 선재를 이렇게 붓거나 포인트에서 리본을 만들어서 그 시선을 집중시키게 한다거나 아니면 선재를 살짝 찢어서 묘사할 거리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거는 실전 예비용 팁인데 자신만의 선 모양을 하나 정해두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재는 대부분 비슷한 제시물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 정도 정해두면 쉽게 아스를 풀어나갈 수 있어. 구도를 짤 때 빈 공간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빈 공간이 많이 생긴다 했는데 그 부분은 크기랑 각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채우려고 하기 전에 주제와 포인트의 크기나 각도를 한 번 더 검토해주고 너무 기울어지진 않았는지 작아지진 않았는지 검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빈 공간이 생겼다고 너무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게 좋거든. 왜냐하면 그림이 답답해지니까. 여백도 챙겨주는 게 좋다. 빈 공간이 생기는 게 사물의 각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얘는 지금 길쭉한 물체를 세로로 배치를 했고 얘는 지금 길쭉한 물체를 가로로 배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들어가는 것만으로 빈 공간이 조금밖에 안 남는데 얘는 긴 물체가 세로로 서버리니까 왼쪽 화면이 많이 비죠. 그죠? 얘는 이제 사물이 포인트가 뚱뚱하기 때문에 꽉 차 보이는 건데 만약에 길쭉한 물체가 나왔다고 생각하면은 이쪽 화면이 많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지가 가로로 길기 때문에 긴 물체를 세로로 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가로로 길쭉하게 배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시험장에서 묘사를 깔끔하고 정돈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묘사가 거칠게 나오는 거라서 스케치는 1시간, 컬러링은 2시간 반 이내, 그리고 적어도 묘사 시간을 1시간 반 정도 챙겨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묘사를 깔끔하게 하려면 우선 시간 관리가 중요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 경기대 재연작이 3절 4시간의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앞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부터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그 묘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적어지니까 외곽이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묘사를 많이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정돈만 해서 끝내는 방법으로 그림을 진행을 해야 돼요. 형태가 어려운 제시물이 나왔을 때 그 제시물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 물체는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생각해서 그려주고 스케치를 들어가기 전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서 먼저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러면 스케치를 옮길 때 시간 절약도 되고 이쁜 포지션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 그리고 형태가 어려운 소재가 나왔다면 포인트에다 작게 배치해주는 것도 방법이야. 근데 이건 교수님이 형태를 보려 그 제시물을 낸 거기 때문에 진짜 자신 없을 때만 사용하는 걸 추천해. 네, 효정이가 말한 것처럼 그 교수님이 보고 싶어 하시니까
그걸 크게 그려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국대 재현작은 그렇게 안 그렸잖아. 네. 형태 어려우니까 쬐끄맣게 그렸잖아. 우선 수시에서는 형태가 정말 어려운 사물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가천대에서 가스레인지 같은 게 나왔었고, 버너 같은 게 휴대용 버너가 나왔었고, 단국대학교에서 요 랜턴이 나왔는데 학생들이 이 형태를 사실 시험을 보면서 이해조차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경우에는 물체를 조금 작게 배치를 해서 포인트에 넣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는 형태를 주제로 크게 배치를 하면 어려운 형태를 작게 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그림을 진행할 수 있어요. 10분 정도 남았을 때 뭘 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퀄리티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10분이 남았을 때 하이트를 찍는 거는 비추천해. 하이트는 한 번 찍으면 너무 눈에 띄고 좀 잘 보이는 묘사거리여서 하이트를 찍기보다는 일어나서 그림을 수시로 보고 그림을 깔아서 면도 대비가 안 나는 곳을 찾아주고 그림에서 좀 털려야 될 부분을 좀 털어주는 게 좋아. 이제 그림이 얼추 끝나가는 단계라면 마지막 밀도를 한 번 더 끌어내주는 게 좋고, 그림이 급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해요. 그리고 외곽 정리도 중요한데 이제 외곽이 깔끔하고 퀄리티 있게 잡혀 있으면 밀도가 조금 낮아도 완성처럼 보이는데 외곽이 날라가 있으면 밀도가 올라와도 미완성처럼 보여서 외곽은 깔끔하게 잡아줘야 돼. 어느 정도는 완성을 했는데 10분 정도가 남았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주제, 그림에서 내가 가장 강조를 해줘야 되겠다 싶은 주제에서도 가장 튀어나온 부분들을 작은 붓 들고 더 집요하게 묘사를 해줘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강렬하게 어필을 해야 돼요. 5시간 시험작이고 이게 6시간 시험작인데 실제로 이 친구들이 시험 시작하고 스케치부터 완성까지 4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4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선생님 여기서 더 뭐 해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준 건 요런데 이 그림에서 가장 튀어나오고 너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더 집요하게 묘사를 해서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점을 완성도로 보여줘라 라고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시험작을 블랙을 찍고 묘사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묘사를 하고 블랙을 하는 게 나은지 궁금해요. 이건 시간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시간이 좀 남는 친구들은 묘사 후 블랙을 하는 게 나아. 그래야 퀄리티가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블랙을 찍고 묘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시간 효율을 챙길 수가 있어요. 저는 묘사가 작아져요. 어떡하죠? 묘사가 작아질 때는 그 큰 묘사를 넣을 때 일어서서 큰 묘사 먼저 다 찍어두고 그다음에 큰 묘사 주변으로 중간 크기랑 작은 크기 묘사를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묘사 모양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면 벽에 걸린 그림 중에서 예쁜 묘사 모양을 외워서 그려도 돼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보면서 대중조를 맞춰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림이 까매지는데 어떻게 맑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림이 까매지지 않으려면 덧칠하지 않으면 돼. 그림이 마를 때 동안 다른 물체들도 그려도 좋고 4번 톤을 적게 쓰면 돼. 저는 얇거나 긴 물체가 나왔을 때 빈 공간을 채우기가 어려운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지가 기니까 긴 물체는 가로로 거의 눕듯이 배치해주는 게 좋아. 그리고 같이 투시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긴 물체를 화면 구성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학생들이 느낄 때 이 포크가 굉장히 긴 사물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긴 사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래도 화면의 중앙 쪽에서 형태를 좀 어필을 해주고 상대적으로 그 형태가 가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화면 외곽으로 잘라서 보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긴 물체가 이 작은 화면 안에 다 들어오려면 작아질 수밖에 없어서 어딘가는 잘려야 되는데 중요한 부위보다는 중요하지 않는 부위를 잘라주는 게 더 형태적인 매력을 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긴 물체는 화지가 세로보다는 가로가 길기 때문에 가로로 눕혀서 배치를 해주는 게 화면을 장악하기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물체들 간에 어울리는 색 조합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암기하는 게 가장 좋은데 영도 대비랑 한난 대비를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추천하는 색은 노란색이랑 검정색, 노란색이랑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이랑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이랑 마린색도 되게 괜찮아. 근데 이제 비추천하는 색은 약간 칠하면 촌스러워지는 색, 빨간색이나 파란색 피해주면 좋을 것 같아. 주제가 이미 작아진 상태로 채색에 들어갔을 때 그림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도 크기가 작은 편이라서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는 주변 물체 크기를 키워주는 게 좋아. 그리고 그게 정 안 될 때는 주제형 포인트 외곽을 조금 더 늘려서 칠해주는 게 제일 최선이야. 학생들이 시험 볼 때 당황하기 때문에 내가 학원에서 배운 대로 계산한 대로 크기에 맞춰서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생각보다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영역인데 실제로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주제를 조금 작게 그렸으면 주변 사물들이라도 매우 큼직하게 배치를 해서 작은 주제를 커버를 해주는 게 좋아요. 요거는 주제를 작게 그렸을 때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소재가 작게 그릴 수밖에 없는 소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어울리지 않게 주제를 막 크게 키우지 말고 작게 배치를 한 다음에 포인트나 주변 사물들을 아주 큼직하게 배치를 해서 잔여 물체들로 이야기를 큼직하게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